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료멘 스쿠나가 알고 보니 착한 인물이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래 스쿠나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의 최종 빌런으로 잔악무도한 인물로 그려졌죠. 하지만 선악구도를 바꿔 스쿠나가 선한 역할인 전개로 흘러가도 신선할 것 같아 만들어볼까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칠 거예요. 그냥 내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들을 해치는 주령들이 바글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타도리 유지. 그는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져 온갖 스포츠에 능통했고 남다른 정의감을 가진 소년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타도리는 술식을 가지지 않은 비술사였기에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 세계는 술식을 가진 주술사들과 비술사들의 계급이 존재했고 주술사들은 주령들을 퇴치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술사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들을 하인처럼 부릴 수 있었죠. 주술사들은 퇴치할 수 있는 주령들도 일부러 퇴치하지 않고 풀어두어 비술사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고 그들을 항상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비술사들은 주령들에게 잡아먹히고 싶지 않았기에 주술사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타도리는 집에 돌아가던 중 어느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을 괴롭히고 있는 한 남자 고등학생을 발견하게 되었고 곧바로 뛰어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시노 준페이. 준페이는 딱 봐도 비술사인 것 같은데 감히 주술사인 내 앞을 가로막느냐며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씩 웃었죠. 이타도리는 주술사면서 왜 힘없는 여자들을 괴롭히는 거냐고 물었고 준페이는 주술사가 비술사 여자들한테 무슨 짓을 하든 그것은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고생들에게 도망가라고 눈짓을 했고 여고생들이 눈치를 보며 도망가자 준페이는 건방진 비술사 원숭이 자식 죽여버리겠다며 분노했죠. 하지만 그 순간 이타도리는 자신의 우월한 신체 능력을 이용해 준페이를 걷어차버렸고 준페이가 순간 정신을 못 차리자 그대로 전속력으로 뛰어 도망갔습니다. 준페이는 황급히 일어나 따라잡아보려고 했지만 이미 이타도리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후였죠. 이타도리는 한참 뛰어가며 주술사를 상대로 한 방 먹여줬다는 것에 짜릿해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골목에서 주술사로 보이는 이가 한 여중생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타도리는 도대체 이 나라의 주술사 자식들은 왜 이렇게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며 이번에도 그들을 막기 위해 뛰어들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고 그 주술사는 술식을 이용해 이타도리를 곧바로 튕겨내버렸습니다. 그 뒤 어서 빨리 그 손가락을 내놓으라고 내놓지 않으면 널 죽여서라도 뺏겠다고 했죠. 그 여학생은 이것만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며 당신들에게 넘어가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먹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술사는 그건 독성이 강한 특급 주물로 주술사도 그걸 먹게 되면 죽게 된다며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마치 체념한 듯이 그 손가락을 들어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타도리가 쏜살같이 뛰어가 그 손가락을 빼서 입에 삼켜버렸고 그 주술사가 경악을 하자 이타도리는 그 표정을 보니 짜릿하네 라고 했죠. 그 주술사는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이타도리를 향해 뛰어가 공격을 했는데 그 순간 건방지게 지금 이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며 스쿠나가 깨어났습니다. 그 술사는 당황하며 술식을 쓰려고 했는데 그 술식이 시전되기도 전에 스쿠나가 보이지 않는 참격을 날려 팔을 베어버렸죠. 그의 그 술사는 자신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서 빤스런을 시전했고 스쿠나는 굳이 죽일 가치도 없는 녀석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옆에 있던 여학생을 바라봤는데 그때 그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은 아마나이 리코, 아마나이 가문의 후계자로 스쿠나님의 손가락을 지키고 있던 자예요 라고 했죠. 스쿠나는 아마나이 가문 기억이 나는군. 그 뒤로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거지라고 물었고 리코는 스쿠나님이 봉인당하신 지 1000년이나 흘렀다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 뒤 리코로부터 자신이 봉인당한 이후의 역사를 듣게 되었는데 스쿠나는 주술이 한참 왕성하던 헤이안 시대에 태어나 모든 술사들에 위해 서는 존재로 성장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주술사들은 자신들이 술식을 쓸 수 있고 주령을 재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술사들과 차별점을 두고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는데 그 때문에 주술사들과 비술사들의 갈등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의 눈에는 너네 술사들이나 비술사나 다 똑같은 하나의 생명으로 보일 뿐이라고 주술사가 비술사를 지배하는 걸 반대했고 그들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입장이었죠. 스쿠나는 뛰어난 실력과 더불어 인간들을 도와주는 것도 서슴지 않았기에 영향력 있는 비술사 가문들이 스쿠나의 편에 섰고 그중 하나가 아마나이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대다수의 주술사들은 그러한 스쿠나에게 불만이 많았고 결국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스쿠나를 제거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들은 만발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뒤 스쿠나에게 비술사들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해주라고 했고, 스쿠나가 오자 총공격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의심을 하지 않고 갔다가 온갖 결계에 빠지게 되었고, 온갖 특급 주구의 공격에 당해 허를 찔리고 말았죠. 스쿠나는 전국에서 모인 뛰어난 술사 1000명을 상대로 대부분을 격파했지만 결국 죽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마나이 가문의 사람이 특급 주물의 도움을 받아 스쿠나를 20개의 손가락으로 나눠 봉인했고, 반드시 미래에서 당신을 부활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렇게 스쿠나의 20개의 손가락은 오랜 세월에 걸쳐 수많은 주술사들에 의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아마나이 가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손가락 하나를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한다며 지켜왔던 거였습니다. 스쿠나는 주술사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비술사들을 착취하는 세상을 만들어놨다는 것에 분노했고, 저번에는 사사로운 정에 휩쓸려 주술사들을 죽여버리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몸의 주도권이 이타도리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리코와 이타도리는 서로를 보고서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리코 입장에서는 스쿠나가 쭉 주도권을 가져가 세상을 올바르게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타도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에서 반쪽짜리 스쿠나라는 걸 알고 당황했죠. 그 뒤 이타도리는 스쿠나와 그 역사에 대해서 리코에게 듣게 되었고, 이타도리는 자신이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드디어 알게 되었다며 리코와 함께 스쿠나의 나머지 손가락을 찾아 스쿠나의 완전한 부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 뒤 이제부터 뭘 하면 되겠냐고 물었고, 리코는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주술고전 안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몇 개 숨겨져 있으니 그곳에 입학해서 그 손가락을 탈취하는 건 어떻겠냐고 했죠. 이타도리는 그의 자신은 주력이 없는 비술사인데 그곳에 입학이 가능할 리 없지 않느냐고 했고, 리코는 너의 몸에는 스쿠나가 들어가 있으니 분명히 주력이 생겼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타도리는 그의 주술고전 편입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아직 별다른 술식을 쓸 수는 없지만 확실히 신체 능력도 좋고 주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되어 1학년 편입에 성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입학을 간 고전에는 후식으로 메구미라는 인물과 자신과 며칠 전 시비가 붙었던 요시노 준페이가 있었고, 준페이는 이타도리를 보자마자 그때 그 녀석 아니냐며 이를 부둣 깔았습니다. 이타도리는 아는 얼굴이 있어서 당황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잘 지내보자고 악수를 청했고, 준페이는 그 손을 거들떠도 보지 않고 무시했죠. 그런데 이타도리로 인해 스쿠나가 깨어나자 잠들어 있던 스쿠나 손가락의 주력에 의해 강력한 주령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주령들을 관리해오던 술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의 학생들인 이타도리 일행 역시 간단한 주령들을 퇴치해야 하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어떤 소년원에 들어가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그런데 준페이는 메구미에게 여긴 이타도리와 나 둘이서도 충분하다며 너는 여기서 쉬고 있으라고 했고, 메구미는 뭐 마음대로 하라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메구미는 명문 가문인 제닌 가문의 핏줄이었기에 준페이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메구미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렇게 이타도리와 준페이는 소년원 깊숙한 곳에 들어갔고, 근처에서 엄청나게 강한 주력이 느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타도리는 위험한 주령이 있는 거 아니냐고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겠냐고 묻자 이미 준페이는 이타도리를 놔두고 사라져버린 상태. 일부러 준페이는 주령이 있는 쪽으로 이타도리를 유인한 뒤 그를 위험한 주령과 마주치게 해죽도록 내버려두려고 했던 거였죠. 이타도리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 주령과 마주치게 되었고, 혼신을 다해 싸워보려고 했지만 기본적인 술식이 없던 이타도리는 그 주령에게 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주령은 너무 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며 낄낄 웃어댔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 이타도리에게 손을 뻗었는데 그 순간 그 주령의 팔이 잘려 날아갔죠. 그 주령은 순간 엄청난 위화감을 느끼고 이타도리를 봤는데 이타도리의 얼굴에는 스쿠나의 표식이 생기며 이타도리의 다친 몸은 반전술식으로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내 손가락을 먹은 주령인가? 너에겐 과분한 힘이니 사라져라 라고 하며 그 주령을 상대로 마구 베어버렸고, 그 주령은 스쿠나의 압도적인 주력 앞에서 쪽도 못쓰고 소멸하게 되었죠. 스쿠나는 그 주령이 남긴 손가락을 먹어 자신에게 흡수했고, 이걸로 두 개째로군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밖으로 나간 준페이는 메구미에게 예상치 못한 주령을 만나 이타도리가 희생되고 말았다고 연기를 했는데, 그때 이타도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오게 되었고, 그 안에는 예약한 주령이 있어서 처리를 했다고 거짓말을 쳤죠. 준페이는 이를 부득거리면서 강한 주령이 있던 건 자신의 착각이었나 하면서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이타도리는 주술고전 안에 주물을 모아놓은 창고에 스쿠나의 손가락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곳을 지키는 경비병이 교대하는 틈을 타 그곳에 잠입을 했죠. 이타도리는 그곳에서 스쿠나의 손가락을 그리 어렵지 않게 찾게 되었는데 그 순간 어떤 해파리의 촉수 같은 게 이타도리를 찔렀고, 뒤를 돌아보니 요시노 준페이가 있었습니다. 준페이는 분명 비술사였던 내 녀석이 학교에 들어왔던 것부터 수상했는데 목적이 이곳의 주물을 훔치기 위함이었냐며 역시 내 녀석을 감시하길 잘했다고 했죠. 이타도리는 자신의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데
준페이의 술식은 해파리 같은 식신을 이용해 상대에게 독을 주입하는 능력. 원래 주술사끼리 서로 죽이는 건 금기지만 이렇게 현행범으로 주물을 훔치려는 걸 잡는 건 예외라며 넌 이미 중독되었기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타도리의 얼굴에는 스쿠나의 문양이 생겼고 해파리 식신의 촉수를 아무렇지 않게 몸에서 빼냈죠. 준페이는 그에 당황하며 도대체 넌 뭐냐고 물었는데 스쿠나는 곧 죽을 녀석이 알 필요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준페이는 다시 해파리로 독을 마구 주입했는데 스쿠나는 독에 대한 내성이 아주 강했기에 전혀 소용이 없었고 스쿠나는 곧바로 카이를 시전해 준페이를 갈라버렸죠. 그 뒤 스쿠나는 고전 안에 있는 손가락을 몸에 흡수하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주물을 준페이의 시체 옆에 놓고 그곳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주술고전 측에서는 원래 준페이의 행실이 좋지 않았기에 주물을 훔치려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그 현장에 도착하게 된 고전의 선생님이자 현대 최강의 술사인 고조 사토루는 스쿠나의 손가락이 봉인되어 있던 상자를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뒤 고조는 이곳에 남아있는 주력의 잔해는 이곳에 있는 술사들의 것이 아니라며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사치 조사를 하라고 했죠. 그 후 고조는 멀리에 있는 이타도리를 불러 잠시 따라오라고 갈 곳이 있다고 말했고 이타도리는 알 수 없는 긴장감에 휩싸이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기존의 세계관 자체를 상당 부분 바꿨는데 고전 학생이 아니었던 준페이를 고전 학생으로 설정하고 과거 시점에 나왔어야 할 아마나의 리코도 현재 시점으로 옮겨 활약하게 해봤어요. 세계관을 뜯어 고쳐 아예 새로운 내용으로 만드는 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연재가 계속될 것 같네요. 조회수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조기 연재 종료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마왕은 이제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